타비스토 후작 심리연구소, 프로이드,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 러셀의 본가가 베드포드 공작 가문이고, 러셀은 그 반계죠, 반계. 러셀 백작 가문.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이 구명 황제였었고, 세습백작이죠. 형이 죽으면서 세습백작이 됐고, 1930년부터 세습백작이고, 버트란트 러셀이 구명 황제가 됐죠. 러셀이 아인슈타인 선언, 지난 시간에 질문 주셨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과 철학자 러셀이 1955년 7월 9일 런던에서 핵무기가 없는 세계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왜? 1954년에는 빌더버그 구명 황제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버트란트 러셀이. 55년에는 누가 구명 황제예요? 빅터 로스차일드가 구명 황제였어요. 1954년 빌더버그 체제 이후 구명 황제가 버트란트 러셀에서 빅터 로스차일드로 바뀌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의 핵폭탄 투하를 최종 결정한 사람은 버트란트 러셀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의 최종 기획자였거든요. 실무자는 빅터 로스차일드와 록펠러가 질 수 있지만, 최종 책임자는 당대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최종 책임자는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구명 황제였기 때문이죠. 버트란트 러셀은 구명 황제 이전 시절에는 1차 세계대전 전쟁 반대하면서 감옥에도 다녀왔어요. 근데 그가 구명 황제이던 시절에는 1930년부터는 입장을 바꾸어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주도하였고, 전쟁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가령 어떤 거냐면 막스가 경제는 조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스는 정치력이 부족한 것 같아. 이게 또 우리 또 버트란트 러셀 전 구명 황제께서 막스가 정치는 좀 모르는 것 같아, 나보다. 경제도 약간 좀 본인은 그래요. 버트란트 러셀이 막스의 경제학을 인정한 건 아니에요. 러스킨은 인정하지. 그쪽 페이비안 협회나 영국 구명 귀족들은 막스를 잘 인정 안 해. 겉으로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러스킨은 인정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경제는 몰라도 버트란트 러셀이 정치는 좀 확실한 것 같아. 막스가 정치는 좀 무식한 것 같아. 애가 뭘 몰라. 자기처럼 버트란트 러셀처럼 정치 일선에서 뛰어보지 못해서 이건 임만산 평론가 수준이다. 정치는 몰라 막스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구명 황제 있던 시절에는. 그래서 세계 정부를 또 얘기했고. 근데 이제 딱 구명 황제 자리에 올라왔단 말이야. 구명 야당이 된 거 아니야. 안면 못 싸고. 자기 인기 관리해야지. 빅터 로스차일드 견제해야 되는데 저 캠브리지 대학 사도의 멤버 까마득한 후배가 자기를 내치고 황제가 됐네. 구명 황제가 얼마나 얄미워. 빅터 로스차일드가 버트란트 러셀 입장에서 빅터 로스차일드 엿먹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되는 것이 버트란트 러셀의 입장이었다. 그게 이 어떤 아인슈타인과 이런 선언을 낳은 셈이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괴델이 왜 죽었나? 누가 두려워서? 버트란트 러셀이 구명 황제이던 시절에 러셀이 무서워서 죽는 거죠. 누구한테 괴델이 아인슈타인하고 친했는데, 아인슈타인하고 안 친한 사람이 없지만 어쨌든 괴델 아인슈타인 라인 통해서 러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괴델이 죽은 게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인드라는 공과사를 분명히 하죠. 무조건 버트란트 러셀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그렇죠? 피트루차일드도 마찬가지죠. 공과 사를 분명해가지고 책임 있는 건 누구 책임이다. 예, 록펠러에 대해서도 데이비 록펠러에 대해서도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그리고 대록주도 마찬가지. 예, 공과 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 반면에 이 문천지나 반쪽 노면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파시다, 파시스트. 예, 후손이 교과서에다 기록해야 돼요. 다시는 반쪽 노면, 문천지 같은 대통령을 뽑아서는 안 된다. 이런 대통령을 뽑아준 한국의 이 시스템을 개혁해야 돼요. 문천지나 이 반쪽 노면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자유와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놈들이, 이런 파시스트들이 대통령으로 나오서는 안 되게. 예.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파시스트들한테. 예.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기회를 발휘해야 되고, 예. 이런 것도 후손들에게 반면교사로서 가르쳐야 됩니다. 교과서에 기록해야 돼. 다시는 반쪽 노면이나 문천지 같은 애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 예. 얼마나 이런 애들이, 예.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날을 초등학생, 유치원생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초능력, 이게 이제 그 영화, 초민망한 능력자들 영화예요. 그래서 리뷰한 걸 보여드리고, 예. 염소를 노리는 사람들. 초민망한 그거는 한국에서 이제 나올 때 제목을 이렇게 진 거고, 원래는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이 원제인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 독립전쟁 때 헤센 영병으로 큰 변을 건 프란시스 베어링. 여보세요? 아, 예, 알았어요. 예, 예. 예.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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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리고 이제 일루미나티 고발자 댄 브라운, 레스터 웹스터, 존 노비슨, 다빈치 코드. 예. 아까 얘기했죠. NSA, 그 일루미나티를 거꾸로 쓰면 왜 구글 같은 데서 안전보장이사회, NSA가 나오나. 이건 스노든 때문이다. 스노든 키우기 위해서 한 거다. 다음에 이건 뭐 붉은 맵? 아, 이것도 나는 이런 거 이 방송 안 봐요. 보니까 그냥 정권이 까는 그런 건데, 인들은 이런 거 별로 안 봐요. 저 정권이 방송 안 보는데. 요즘 인들아 정권이 방송 안 보고,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 전제하고 인들아는 정권에 대해서 별로 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인들아는 정권이 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요. 인들아는 큰 그림에서 본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정권이가 그동안에 지난날에 많은 실수가 있었다면, 기독교인이잖아. 개신교인. 그러면은 참여하고 회개해서 보다 좋은 길, 보다 큰 길로 나아가고, 많은 분들이 실망했던 것은 사유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 그런 면들은 조금 정권이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자기 개인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옛날 개신교인 아닙니다. 그냥 어떤 특정 종교인을 갖지 않았습니다만, 정권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니까 회개하고 보다 큰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파들끼리 그런 어떤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 다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걸 자각하고 반성하고 열심히 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도 과거에 인간 쓰레기 좌익 파시였잖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호출 태풍 조심하라.
방송 빨리 끝내고 태풍 조심하라고. 자, 임드라 선생이 몽골 박사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간에 마스팩맨 같은 몽골 박사 팬들 좋아하는데 몽골 박사가 딱 적당하게 거리를 지켜라 이거예요. 좀 몽골 박사도 너무 그 무슨 틈날 때마다 교회 비난하고 목사 비난하고 의도가 수상하잖아. 그지? 저런 쪽에 뉴에이지 자신 뉴에이지라고 밝히지도 않으면서 이제 밝혔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유난하게 종교인도 아닌데 왜 몽골 박사가 저렇게 목사분들 옛날 좌익 쓰레기들이 옛날 그 한국 교회 깠잖아. 천주교는 안 까고 한국 개신교만 까거든. 몽골 박사도 한국의 저기 뭐야 천주교나 증산도나 무슨 저기 뭐야 원불교나 이런 건 안 까고 오직 한국의 개신교만 까. 몽골 박사. 그러면서 한국 교회 네? 가서 맨날 또 강연해. 몽골 박사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나대나 몽골 박사가 그냥 뭐 반중하고 친미 반중이나 하지 왜 종교계까지 가서 기웃거리면서 한국 개신교회 분들을 이렇게 공격하나. 수상하다. 그런 것만 하지 마라. 종교적으로 좀 떠들지 마라 몽골 박사. 뉴에이지 발언 조심했으면 좋겠다. 뭔가 누가 그런 뉴에이지 발언 안 하면 월급 안 주나? 저 몽골 박사 후원 안 해주나 봐요. 그런 걸 자꾸 얘기해줘야지. 어디 뭐 사이언톨로지 같은 데서 돈 대주나? 이건 그냥 인들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 몽골 박사가 좀 종교적인 발언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 다른 거야 뭐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뭐 국제시사 반중 친미 뭐 하는 건 뭐 나쁘지 않다. 가끔가다 대박도 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여튼 간에 정권이나 몽골 박사나 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그쵸. 레인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최정예 보병 출세하고 싶다면 CFR과 부회이면 클럽 중 당신의 선택은 시오니스트. 안타까운 일이지만 슈피카 슈님이 이 동영상은 파시즘에 근거합니다. 왜곡된 정보들에 근거하고 있어요. 안타깝게. 여태까지 스피카님 동영상은 어쨌든 간에 훌륭한 음모론 채널 중에 추천할 만한 여태까지 동영상인데 이제 콘텐츠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다. 안타깝다 라고 할 수 있고 왜곡된 정보들이 많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시오니스트가 왜 생겨났는가 이런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슈피카 슈님한테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슈피카님이 무슨 만능은 아니시고 몇 권의 책 정도 본인은 그런데 이제 스피카 슈님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나 음모론 쪽에는 관심 있고 많이 공부하지만 본업인 그 간호사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의료 부분 같은 데서는 전문가 수준이지만 이런 시오니즘 같은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식하시잖아. 그냥 일부의 음모론 책만 보고서 그 시대적 배경을 모르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왜곡된 정보를 얘기한다. 상당히 파시적이다 이 동영상은. 그렇다고 해서 슈피카 슈님이 파시스트란 소리가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양호한 거 이 정도면 스피카 슈님이나 펀터피아나 78대 22로 78%는 양질의 정보고 한 22% 정도는 왜곡된 정보다. 그래도 다행이다. 다른 어떤 음모론 사이트는 78%가 거짓인데 왜곡되고 거짓된 정보인데 그래도 스피카 슈님이나 펀터피아는 한 78%는 양질의 정보다. 근데 나머지 22%의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가 있다. 시오니즘에 대해 시오니스트와 시오니즘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이 1970년대 그 마파이 박정희 정부를 세계 최초로 인정한 정부가 이 마파이 정부, 이스라엘 야당, 지금 야당이죠. 과거엔 좌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좌파 정당인데 이게 자유파쇼 정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좌파 정당에는요 계급 투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좌파에서도 유럽 좌파들이 이스라엘의 이 좌파 정당을 잘 인정을 안 해. 왜냐면 계급 투쟁을 인정 안 하거든. 막스주의에 경도된 유럽의 좌파 정당, 자유파쇼 정당은 아니고 하여튼간에 유럽 좌파 중에 막스주의 쪽으로 따르는 애들은 이스라엘의 좌파 정당, 마파이 정당, 이스라엘 노동당은 인정을 안 해요. 왜냐면 막스주의가 아니거든. 시오니스트는 막시스트가 아니에요. 왜냐? 시오니스트가 왜 시오니스트가 됐냐면 동유럽과 유럽에서 사회주의자였단 말이야. 각 나라에서 다 사회주의자였어요. 주력이었어, 사회주의. 주력들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국유본이 자기네들 말을 안 들어. 독립도 안 시켜주고. 그리고 동유럽의 유대인들, 젊은 유대인들이 뭐 의사다, 변호사다 이런 친구들, 전문가 집단이 이 국유본에도 실망하고 각국의 정부에 대해도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스주의자들, 볼셰비키나 이런 막시스트들한테 실망을 크게 해요.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시스트들은 사입이다. 그래가지고 자신들만의 사회주의를 만들겠다. 막시즘하고 전혀 다른 다른 길을 가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스라엘이에요. 막스가 유대인이란 뭐 그 유마로 시오니즘, 뭐 막스, 뭐 볼셰비키 다 이렇게 짝짝한 이건 우리 슈피카슈님이 정치를 무식하니까 음모론하고 의료만 잘하시고 밀리터리 분야만 좀 아시니까 그냥 책 몇 번 읽고 떠드는 수준이다.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창피당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과 진실, 유대인의 진실, 뭐 인드라 블로그 있죠? 유대인에 대한 어떤 진실과 왜 1편에서 5편까지 참고하시고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미즈라시, 그러니까 보통 스페인 유대인들하고 무슨 북유럽, 북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은 똑같이 보는데 아니다. 스페인 유대인하고 북유럽에 있는 유대인하고는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유대인은 달라요. 미즈라시 유대인이야. 미즈라시. 그 사람들은 카르타고 유대인이 아니야. 스페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스페인 유대인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스페인 방언을 쓰는 유대어. 같은 스페인 유대인이나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나 둘 다 똑같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스페인에 사니까 스페인 방언 쓰는 거예요. 독일에 사니까 독일 방언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독일에 사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인이 스페인에 살아서 그러니까 스페인계 한국인이 있고 독일계 한국인 독일계 한국인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한국계 독일인과 한국계 스페인인이 있다고 칩시다. 국적은 스페인인이고 국적은 독일인인데 핏줄로 따져보니까 한국인이에요. 한국계 스페인인, 한국계 독일인. 근데 스페인에 사니까 스페인 말하고 한국어가 섞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스페인 사투리가 생기는 거죠. 한국말로 하는데 스페인 사투리를 써. 이게 스페인 유대인이에요. 그러한 거지 인종적 구분이 아니에요. 아시케나지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유대인 똑같은 핏줄은 같아. 핏줄은 같은데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유대인인데 단지 독일에 살기 때문에 독일어하고 한국어가 섞여가지고 독일 사투리를 쓰는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독일 사투리를 쓰는 유대인. 이건 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민족적 차이. 가짜 유대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다면 카자르 유대인을 또 얘기할 수는 있는데 또 아슈케나지 유대인하고 카자르 유대인은 다른 분류예요. 예. 카자르 유대인하고는 인들아 얘기 많이 했죠. 예. 그리고 최신 연구가 있습니다. 카자르 유대인에 대한 최신 연구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한마디로 예. 이거는 한마디로 날조다. 예. 인들은 이 방송은 예. 그냥 인들아 볼 때 78% 이상이 거짓이다. 예. 일부 극히 일부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85년에 쓴 책 가지고 한 거 아니야. 85년에 했지. 레이건 때 아니야. 레이건 때 85년 그때 70년대 후반 박정희 정부도 하여튼 간에 빅토르 로츠차일드가 세웠던 정부는 다 무너졌잖아. 예. 그리고 저 뭐야 응? 빅토르 로츠차일드 구변 황제에서 데이비 록펠러로 구변 황제로 만들면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경제체도 세계 경제체도 바뀌었잖아요. 근본이 체제에서 예? 석유 결제 시스템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유럽의 경제체제도 무너지고 예? 이스라엘의 경제체제도 무너졌어요. 일본의 경제체제도 잠시 무너졌고 한국의 경제체제도 잠시 무너졌어요. 미국도 카터 70년대 후반에 카터가 얼마나 경제 실정 때문에 얼마나 욕먹었어요. 카터가. 예. 70년대 후반에는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이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 때문에 다 어려웠을 때예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스라엘도 당연히 어려웠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고 예. 그동안 좌파였는데 우파가 됐단 말이야.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85년에 책 쓴 건데 뉴라이트 관점에서 그 책 한 권 가지고 떠들어봐야 이미 그 빅토르 차일드 옛날 일이고 예,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또 다른 얘기인데 85년 자료 갖고 떠들면 무식하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시즘으로 비난받았습니다. 이 동영상은 파시스트로 비난받을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날조된 기록, 홀로코스트 산업, 이거는 인드라가 국제유태자본과 홀로코스트 산업, 국제유태자본과 그 유태인 내부의 계급투쟁, 이 정도는 인드라가 인정한다. 인드라는 이 정도의 비판,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이것도 이렇게 비판적인 면이 많아요. 세세하게 들어가면 우리 스피커님이 조금 과장한 게 있다. 근데 어쨌든 홀로코스트 산업을 쓴 사람이 유대인이고 약간 뻥튀기지. 이들아 얘기잖아. 국제 관례로 10배 뻥튀기는 국제 관례예요. 600만 명 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스피커님은 수천 명 이렇게 얘기하잖아. 수천 명. 홀로코스트도 분명히 뻥튀기한 건 맞는데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 배경을 구본론으로 얘기하는 게 인드라잖아요. 홀로코스트를 초창기부터 이렇게 뻥튀기한 건 아니에요. 구기본이. 버트란트 러셀 시대 구교 황제 시절에는 이런 어떤 뻥튀기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누가 뻥튀기 시켰냐? 빅토르 로츠차일드가 뻥튀기 시켰지. 자기 구교 황제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빅토르 로츠차일드가 1954년부터 뻥튀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창기에 얼마 안 됐는데 이게 그래서 1954년 빌더버그 회의 체제 만들면서부터 뻥튀기 시작돼가지고 절정기는 언제? 65년. 그러니까 여기 자료도 스피커님 자료도 65년 뭐 이런 자료예요.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뻥튀기를 많이 했어. 이거는 빅토르 로츠차일드가 한 거지. 당대 구교 황제니까. 이런 건 뭐 그냥 스피커 씨님이 정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수천 명에 불과하다. 이런 건 좀 아니다. 수십만 명, 600만 명이 뭐 죽었다. 이런 거는 좀 날조가 분명한데 10배 뻥튀기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요제프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있거든요. 요제푸스. 그 친구가 2000년 전에 그 로마 군한 때 몰세 당했을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었냐.
그때 이렇게 보면 그때도 한 10배 정도 뻥튀기 하거든요. 그래서 인드라가 늘 얘기하잖아. 10배 정도의 뻥튀기는 국제관례다. 네? 10배 정도의 뻥튀기는 국제관례다. 그래서 일단은 인드라는 수십만 명이 동유럽의 유대인 중에 수십만 명이 많이 탄압을 받았다. 사상자가 수십만 명 정도, 수천 명, 수만 명도 아니고 수천 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 스피카님이 제일 극악한 파시즘이다. 그러니까 그 일부의 독일 네오나치스트들은 예, 학살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수천 명 정도밖에 죽지 않았다. 이런 거는 인드라 볼 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건 예, 홀로코스트 산업을 인정하더라도 빅토르 로스차일드가 뻥치겠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좋은 얘기도 했죠. 키틴숲의 학살. 그 다음에 이 러시아 군대가 소련 군대가 예, 전쟁 당시에 얼마나 수많은 그 동유럽에 살던 폴란드나 이 벨로루시나 우크라이나에 살던 독일계 시민들을 대량 학살했어요. 소련군이 보복한다고. 그에 대해서는 역사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런 것들은 맞는 얘기죠. 키친숲의 학살도 침묵하고 역사가들이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얼마나 소련군에게 학살당했는가. 그 다음에 전쟁 중에 소련군이 얼마나 수많은 독일계 동유럽인, 독일계 그 폴란드인, 독일계 그 우크라이나, 독일계 벨라스크인 이런 수많은 독일계 그 인들을 대량 학살한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거는 뭐 스피카님보다 더 많이 얘기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거론해야 된다. 라면은 동의하지만 수천 명밖에 안 된다. 또 우리 스피카님이 음모론 책 중에 너무 극단적인 음모론은 인드라가 스피카님에게 정신건강상 안 좋다. 라고 있어요. 자꾸. 처음엔 스피카님도 파시스트가 아니지만 자꾸 그런 책들, 음모론 책들 중에 가장 좀 약간 수상한 책들을 지나치게 보면 어떤 스피카님 같은 경우는 우익 파쇼가 되고 감정이 결여된 또 음모론 책들 중에 지나치게 좌익 파쇼가 있거든요. 그런 음모론으로 보다 보면 좌익 파쇼가 돼요. 그래서 이 음모론도 좌우익 파쇼를 경계해야 된다. 음모론도 이성과 감성이 따스한 영성이 있는 그런 음모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병이 퓨님 금융경제 똑똑하네요. 그러니까 밀리터리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 본인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좋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일루미나티 카드, 그 다음에 캠트레의 설명, 하여튼가 의료 부분 이런 거는 아주 전문가적 수준이고 높이 평가한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정치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정치 경제 쪽으로 가면 이분이 간호사시잖아. 그런 거 이제 감안하고 걸리세요. 그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몽골 박사가 장가 갔어요? 축하해야겠네. 몽골 박사가 장가 갔다면 축하해야 될 일이죠. 네, 박수예요. 나는 일단 우리 불병님도 가정을 이루고 하여튼 간에 안타까워.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보내고 싶고. 빌게츠님 어서오세요. 엄스님 어서오세요. 죄가 있으면 뭐 나중에 나타나겠죠. 밝혀지기 전까지는 인드라는 이제 추정으로 회개하길 바라요. 자, 고맙습니다. 분명히 방금 설명하신 거 하나로 선생님이 팬이 되었죠. 7, 80년대 경제 시스템 변화. 고맙습니다.